근데 이제 오늘은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방어 기제를 하나 이제 그 공부를 해보겠는데요. 그게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. 투사. 이 방어 기제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인데 투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.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제 비치는 건데 이 성격 검사가 우리가 MBTI 했잖아요. MBTI는 문항으로 나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그 성격 검사가 좋은 점은 뭐냐면 채점하기도 쉽고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쉬운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두 번 해보게 되면 이게 정답이 뭐라고 해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. 그 문항 검사의 특징이 그래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뭔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격 검사 중에 애매모호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너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검사가 있어요.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투사법이다 이렇게 불러요.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무의식적인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. 투사법 검사 중에 하나는 백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백지를 딱 보여주고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?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. 전부 다 뭔가가 여기서 이제 지금 보여요. 이런 것이 이제 투사법인데 이거는 좋은 점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은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을 이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채점하기가 참 어려워요.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특징이 뭔가 하는 걸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그게 이제 그런 걸 투사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 투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투사예요.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너에게 내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. 이게 이제 투사인데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가 힘든 가장 큰 원인이 이 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데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고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다음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. 상대가 그걸 하니까. 이게 이제 투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건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를 쓰고 있어요. 알게 모르게. 그렇죠. 이건 무의식이니까 나는 내가 그런 걸 쓴다는 걸 모르는 거죠. 그러면 왜 이 감정을 나의 감정이라고 느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상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느냐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처벌을 내가 면하는 거예요. 이 대인관계가 우리가 사실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. 또 하나는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과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. 대인관계 어려운 건 그거예요. 되게 이제 그 여고생들이 총각 선생님을 이제 굉장히 뭐 좋아한다. 이제 이런 거 옛날에는 많이 나왔잖아요. 이런 게 남자 총각 선생님. 자 그런데 이 두 관계는 이거는 서로 드러내면 안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여고생은 지금 이 선생님을 내가 좋아해. 근데 나 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. 그러면 옆에 있다가 야 너는 학생인데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을 좋아할 수가 있니? 그러면서 너는 마치 좀 불량 학생인 것 같은 이제 이런 내가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.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이걸 이렇게 생각.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. 그러면은 나쁜 얘기 안 들어도 되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한다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지.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니까.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책임은 내가 면할 수 있죠. 이게 투사라는 거예요. 이게. 좀 이해가 되셨나요? 네, 되죠. 뭐 반대일 수도 있을 거고. 물론 당연히 반대일 수도 있죠. 그런데 이분이 진짜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한다고 느끼는 건 방어 기제가 아니에요. 그건 현실이니까. 현실이.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방어 기제라는 거지.
그럼 저런 상황에서 자기는 좋아한다라고는 좀 잘 그렇게 안 느끼죠. 안 느끼고. 저분이 나를 자꾸 좋아한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죠.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좋으니까 자꾸 이제 같이 있고 싶고 이러는데 야, 너 선생님하고 왜 방과 후에 자꾸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? 너 그 선생님 좋아하니?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선생님 좋아해.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. 근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셔. 선생님이 자꾸 나보고 방과 후에 남으라고 그래. 뭐 이제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하고 방과 후에 같이 있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원하는 거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이 청소년 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청소년 때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야지 내가 이제 하나 이제 그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던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의존하고 있던 대상이 누구예요? 제일 의존하고 있는 게 부모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의존하고 좋아하던 부모로부터 내가 독립을 하려고 하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이 청소년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?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. 미워한다. 그렇죠.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청소년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아빠는 나만 미워해?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. 맞아. 엄마는 왜 날 자꾸 미워해?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는 얘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떠나.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면서 내가 집 나가는 거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근데 그 청소년 때 집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. 왜냐하면 집을 나가야지 독립이 되니까.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잘 돌보아 주셨던 이 부모를 내가 떠난다는 게 명분이 있어야지 떠날 거 아니에요. 명분이. 그럴 때 떠나는 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. 그래가지고 이때 되게 뭐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해?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.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이거를 이제 쌓는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. 투사가 남 탓이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. 그렇죠.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지고 상대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투사죠.